자, 우리 16번부터 마저 보도록 합시다. 16번부터 마저 보도록 합시다. 16번. 두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 y는 9x, y는 3의 x 플러스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의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때 a, b의 길이가 얼마일 때? 54일 때 상수 누구의 값을 구하라.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그죠? 오케이. 자, 두 그래프가 있다 그랬어요. 기본적인 두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y는 9의 x의 그래프가 있다 그랬어요. y는 9의 x 그래프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이렇게 해서 되게 빨리 올라가겠지. 오케이? 1일 때 얼마가 되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그때의 값이 얼마가 되는? 9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겠지. 맞니? 이렇게 y는 3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이와 비슷한 모양이지? 다만 차이가 있는 게 x가 0일 때 얼마가 되겠니? 0일 때요? 여기 x가 0 들어가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x가 0 들어가면 계산하고 대답합시다. 얼마 들어가니? 3 나오겠지? 3의 1제곱이니까 0일 때 3을 지나고 여기 1 들어가면 3의 제곱 9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 x는 k라는 선이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x는 k라는 가로선이 있겠지? 여러분들 x는 k라는 가로선이 있는데 그게 이쯤에 이렇게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x는 k. 그와 만나는 점을 각각 첫 번째 9의 x하고 만나는 점을 a,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그놈의 길이가 얼마이다? 54이다. 그때 k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맞니?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냐면 저기 x는 k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x좌표는 다 누가 되느냐면 k가 되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요 a라는 좌표하고 b라는 좌표를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겠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니? a라는 좌표는 k, 3의 k 플러스 1이다. 아니지. a라는 좌표는 9의 x랑 만나는 점이니까 9의 k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k, 3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과 요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좌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치? 따라서 이 문제에서 AB 길이가 54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직접 구해봄으로써 그 직접 구해본 값이 54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K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수가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럼 이 A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얘들아? 여기 X좌표가 똑같잖아. X좌표가 똑같으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Y끼리 빼면 된다. X좌표가 똑같으니까 AB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Y끼리 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Y끼리 빼면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세영아, 알겠어? 그래서 Y끼리 빼자. 그럼 Y끼리 어디서 어디를 뺄까? 9의 K에서 3의 K 플러스 1 빼. 오케이? 이때 원래 이게 Y끼리 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있어.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높은 거에서 낮은 것을 빼는 게 일반적으로 계산에 쉽다 이거지. 그걸 모르면 원래는 뺐을 때 뭘 갖다 붙이는 게 정상적인 거냐면 절대값을 갖다 붙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 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할 때는 얘가 높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그래프를 그려놨던 거고, 미리 그래프를 그려놨다 보니까 x는 k라는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높은 거고 얘가 낮은 거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지. 됐어? 원래는 근데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여기 x는 k라는 선을 그었는데 여기 x는 k라는 선을 이렇게 긋다 보니까 여기 지금 9의 k가 높고 3의 k 플러스 1이가 낮게끔 나온다. 그치? 근데 만약에 그 k라는 선이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9의 x랑 만나는 점이고 이게 3의 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이놈의 좌표가 3의 k, 3의 k 플러스 1
이게 k, 9의 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이 길이를 구할 때 얘가 높은 거고 얘가 낮은 거니까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빼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어느 부분에서는 9의 k가 큰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선 3의 k 플러스 1이 큰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을 너희들이 원래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죠? 오케이? 이 부분을 원래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있잖아. 여기 이 1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그게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지게끔 돼 있어? 1을 기준으로. 찍히는 K가 여기 1을 뗄 기준으로 1 오른쪽에 찍히면 9의 K가 크도록. 찍히는 K가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찍혀 있으면 3의 K 플러스 1이 크도록.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냐? K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9의 K가 3의 K 플러스 1보다 크니까 A, B의 길이는 이렇게 나타난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54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얼마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됐어요? 54 맞지? 그 다음에 K가 두 번째. K가 1보다 작을 때는 둘 중에 어떤 게 크게끔 되느냐 얘들아. 3의 K 플러스 1이 9의 K보다 크게끔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54일 때 또 필요한 K가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제 풀어야 될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럼 각각을 그대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어보면 여기 이제 9의 K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 3의 K 플러스 1은 3 곱하기 3의 K제곱. 왼쪽으로 넘겨오면 마이너스 54입니다. 이것이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이 문제는 이제 원래 어떻게 푸는 게 맞겠어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푸는 게 맞겠어? 치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치환을 합시다. let 3의 K제곱이 T라고 이렇게 치환합시다. 0보다 크다는 거 잊지 말고 치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제곱 마이너스 몇 T? 3T 마이너스 54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치? 대답해봐. 그러니 얘들아? 이 2차 방정식은 있잖아.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다. 6, 9,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지. 됐어? 그럼 T값은 뭐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T값은 마이너스 6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9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왜? 거듭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T값이 9가 나와야 되겠어. 그 T는 누구냐? 3의 K제곱입니다. 3의 K제곱이 얼마가 되기 위해선? 9가 되기 위해선 K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니? 2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합당한 거니까 얘는 일단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얘를 풀어야 돼요. 됐어요?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0, 9의 K제곱 플러스 3 곱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K제곱 플러스 54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역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이며 치환해야 되는 문제이며 3의 K제곱을 치환해서 접근하는 문제이다. 원래는.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식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얼마니 얘들아? 54 이꼴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 정리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맞는데 근해 공식을 쓰기 전에 판별식을 잠깐만 해보면 판별식을 잠깐만 해보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잠깐만 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54예요. 중요한 거는 0보다 크겠어 작겠어? 작겠어요. 됐어요? 작다는 소리는 이걸 만족하는 실근이 나온다는 소리야?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근이 있겠니? 없겠니? 없다 이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원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 왼쪽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1 왼쪽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54가 되는 경우가 없고요. 오케이? 됐어요? 네, 오른쪽에 해당하는 경우 54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오케이? 네, 그때 필요한 K 값이 얼마라고 얘들아? 2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두고. 다만 이제 요거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AB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54라고 돼 있지? 그지? 오케이? 야, 이때 그래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기 왼쪽의 경우 얘가 지금 3의 K 플러스 1이 더 큰데 여기 왼쪽의 경우 위쪽 아래쪽의 차이가 54까지 날 일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경우를 또 안 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단다.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7번 가도록 합시다. 번 봅시다. 함수 fx가 있어요. fx가 3의 x 거듭제곱 더하기 3의 x 플러스 1 거듭제곱분의 4. 요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방정시 3 곱하기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얼마일 때 10이라고 했을 때 요거의 두 식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fx가 나와 있으므로 요거의 식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3 곱하기 뭘 얘기하는 거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fx는 뭘 얘기하는 거니?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아니죠. x 플러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요거 분의 뭐인 거니 얘들아? 4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x는 뭘 얘기하는 거야? x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 이거지? 그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f 마이너스 x는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뒤에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는 4.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게 지금 얼마인 상태? 10인 상태입니다. 10인 상태.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요? 됐지? 우린 요식을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식을 풀어야 돼요.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 3으로 나누면 우변은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3분의 10이 되겠고 요것만 남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때 요것만 남는데 요 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분모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지금 분모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애 동분을 해봐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오케이? 자, 다른 애하고 통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통분을 해보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얘들아? 분모는 3의 x 더하기 3의 x 플러스 1 거듭제곱 요거에다가 3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거듭제곱 요걸 계산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다 뭘 곱해야 되냐?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4 곱하기 이쪽에다는 3의 x 더하기 3의 x 플러스 1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니 얘들아? 3분의 10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좀 보다 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x자로 곱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x자로 곱해보면 여기 이렇게 곱하면 3, 4 얼마니 얘들아? 1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라고 할게. 괜찮겠니 얘들아? 됐어? 그 다음에 더하기 3, 4, 12 곱하기 3의 x 3의 x 플러스 1을 3 곱하기 3의 x라고 이렇게 정리할게. 괜찮겠니? 되니? 마찬가지로 분모에 대해서도 10 곱하기 하면서 이 분모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대로 정리하도록 하자. 3의 x 더하기 3의 x 3 곱하기 3의 x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여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자. 오케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니?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복잡해 보이는 식이 이제 간단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3의 마이너스 x가 1개 있고 3의 마이너스 x가 3개 있는 걸 더하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된단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니? 4 곱하기 3의 x 거듭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계산을 마저 해보면 4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역시 48 곱하기 3의 x. 그 다음에 이쪽은 요게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이게 4 곱하기 3의 x. 이렇게 정리되니까 4, 4, 16에다 10 곱해서 160 곱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니 얘들아? 3의 마이너스 x하고 3의 x를 곱하면 얼마죠? 3의 마이너스 x하고 3의 x를 곱하면 얼마죠? 3. 이렇게 돼서 이게 얼마니? 1.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곱하기 160.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약간 좀 문제를 좀 어렵게 풀었던 것 같아. 뭐 어쨌든 마저 풀어보고 좀 쉽게 풀 수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풀었어요. 식을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2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죠? 16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16으로? 네, 16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니? 3. 얘가 얼마? 3. 16으로 나누면 10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 곱하기 3의 x. 이게 지금 얼마? 10입니다.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 문제는 어떻게 풀라는 건지 알겠니, 얘들아? 네, 치환하라는 얘기야. 치환해 봅시다. let. 자, 3의 x. 이거를 t로 치환합시다. 됐어요? 이걸 치환하면 얘는 뭐가 돼? 3의 마이너스 x는? 3의 x의 역수야. 그래서 뭐가 되니, 얘들아? t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몇 t? 3t는 얼마? 1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네. 오케이? 자, 양변에 t를 곱해서 왼쪽으로 다 넘겨주면, 자, 여기다 t를 곱한 거 3t 제곱이야. 여기다 t를 곱한 거 플러스 3이야. 자, 여기다 t를 곱한 걸 왼쪽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10t.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을 거야. 되게끔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맞니? 인수분해가 3, 1,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t 값은 뭐가 나오니, 얘들아? 3분의 1하고 뭐가 나오지? 3. 이렇게 나오죠? t 값은 이렇게 나오죠? 그 t가 누구니, 얘들아? 3의 x 거듭제곱이잖아. 그게 3분의 1,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나 3의 1제곱이거나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네. x는 뭐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이 중에 하나가 알파, 이 중에 하나가 베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여기다 지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어디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넣던 어디에다가 2를 넣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여기 1 넣고 여기 1 넣고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어차피 더하기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편하게 집어넣어서 정답은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분의 1 플러스니까 2분의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이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요 fx를 정리하면 이 문제는 좀 더 쉽겠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3의 x 플러스 1이 우리 방금 전에 연습했던 대로 3 곱하기 3의 x잖아. 그렇지? 네. 요것분의 4다. 이렇게 정리하면 분모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 3의 x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 네. 4개가 들어있어. 그것분의 4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무엇이 되겠니? 3의 x분의 1. 아, 이렇게 쉬웠는데 참. 됐어? 식을 좀 복잡하게 찾은 감이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fx는 3의 x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였네. 훨씬 쉽겠죠? 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fx를 3의 x분의 1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 때는 그렇게 해서 풀 때는 그렇게 정리할 때는 그렇게 해서 풀면 훨씬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17번까지 풀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지수 방정식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확인한 거고, 우리 중간에 선생님이랑 건너뛰었던 두 문제를 찾아가 보도록 하자. 9번과 10번이 되겠다. 9번과 10번. 됐어요? 지수 방정식의 자, 수능 문제에서의 응용이다. 응용. 지수 방정식의 수능 문제에서 응용.
10번 y는 k 곱하기 3의 x 거듭제곱. 요거의 그래프가 두 함수 y는 3의 마이너스 x. 아니 잠깐만, 왜 10번을 먼저 읽고 있지 선생님이? 9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9번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의 x-1 거듭제곱과 y는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플러스 9분의 2의 교점을 무엇이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이때 점 b의 좌표가 얼마라고 돼 있니? 4,0일 때 삼각형 AOB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얘들아? 16이 되도록 하는 양수 누구의 값을 구하여라?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쵸? 오케이? 자, 얘들아, 너희들이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항상 먼저 첫 번째 신경 써야 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양수 누구의 값이야? A의 값이야. 그렇지. 양수 A의 값이야. 근데 그 구하라는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삼각형 AOB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 16이라고 했지. 맞니? 그러니까 우린 직접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16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누굴까? 혹은 그 안에서 어떤 단서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때 이 삼각형 AOB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그럼 이 삼각형 AOB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역시 주어진 단서가 뭐냐면 점 B의 좌표가 얼마라고 돼 있니 얘들아? 4,0이라고 돼 있는 점이야. 그치? 오케이? 점 B의 좌표가 어떻게 돼 있다고? 4,0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됐어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란 소리지? 얘들아? 4라는 소리지. 요만큼의 길이는. 알겠어? 그것은 우리가 구하려는 이 삼각형에 대하여 어떤 것이 4라는 소리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밑변의 길이가 4다라는 소리로 해석이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쓰이는 높이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 A의 OB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때 쓰이는 높이는 무엇이 될 거냐면 A에서 여기까지 내린 수선의 발 길이, 이게 높이가 될 거야. 그렇지? 이 높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라는 놈이 있다라고 했을 때 A의 좌표 중에서 무슨 값? Y 값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저 A 좌표를 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A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이 A 좌표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A에 대한 단서는 보이는 대로 Y는 2의 X-1이라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뭐 하는 점이니? 만나는 교점입니다. 교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A라는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A라는 좌표는 2의 X-1이라는 이 함수식이 갖고, 됐어요? 이꼴 뭐라고?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A라는 이 함수식하고를 뭐해서?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일단은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넘어와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것이 9분의 2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우리 이거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문제인데? 치환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부터 생각. 치환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빨리 t 플러스 t분의 1은 얼마네? 9분의 2 플러스 1. 오케이?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플러스 1이고, 이거는 9분의 2 플러스 1에다가 전체적으로 t를 곱한 거겠지. 인수분해나 우리가 풀기 좀 쉬워 보이니? 아니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약간만 전환을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생각을 어떻게? 약간만 전환을 하도록 하자. 역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야.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2분의 1,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 밑변사 높이 h 이렇게 구하는 게 맞으니까 이걸 계산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니 얘들아? 16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약분하면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고 h는 얼마가 되겠어요?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역으로 이 친구가 A의 무슨 좌표이다? Y 좌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A의 Y좌표니까 그때 A의 Y좌표를 설명할 수 있는 요 방법. 2의 X-1의 값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A의 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 됐어? 네. 오케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단서가 나와? 2의 X-1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고 그와 동시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A의 값은 역시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맞지? 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X나 여기에 사용되는 X는 같은 거겠어? 다른 거겠어? 여기에 사용되는 X나 여기에 사용되는 X는 어떤 거겠어? 같은 거겠다. 이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이제 마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윗줄을 손대 봅시다. 윗줄을 손대 보면 2의 X는 얼마니 얘들아? 9지. 오케이? X 값이 어떻게 나와요? 로그 2의 9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볼게. X 값을 찾아요. 이게 X가 얼마라고? 로그 2의 9다. 이렇게 찾아요. 맞지?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X 값이나 여기에 있는 X 값이나 어떤 거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9예요. 플러스 9분의 A 얼마지? 8인 거지. 이해되니? 자,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냐? 위에 있는 지수를 로그 2의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 그렇지? 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여기 있는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이 숫자랑 뒤바꿀 수도 있겠지. 네. 그렇게 해서 뒤바꾸게 되면 동그라니 9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아. 네. 그치? 네. 곧 얼마가 남는 거지? 9분의 1. 그럼 우리가 찾은 식은 어떻게 돼? 9분의 1 더하기 9분의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8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예, 다 풀었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네. 양변에 9를 곱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1은 얼마니? 72. A는 얼마가 되겠어? 71이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니 얘들아?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됐죠? 오케이. 조금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살짝 어려웠었죠? 오케이?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도록 하시고 1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0번. 자, 10번. 10번. 자, 10번. 함수 k 곱하기 3의 x. 오케이?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함수가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8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p와 q의 좌표, x좌표의 b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오케이? 35k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면 너희들도 이제 3학년이 곧 돼서 친구랑 같이 이제 수능을 공부하겠지만 이 수능에서는 선생님이 또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이 수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점점 너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여러분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뛰어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수학적 정의들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들이 이제 식으로 나타났을 때 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계산, 암산을 잘하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알겠어요? 계산이나 암산을 잘하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됐죠? 오케이? 표현을 잘하고 됐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 사이의 관계, 그들이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냐를 유추해 보는 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9번과 10번이 수능 문제이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한 특징,
정의와 표현을 해보고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의 관련을 생각해보는, 관계성을 생각해보는 이런 특징이 잘 살아나 있는 문제 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과연 이 수능 4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답다. 됐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오케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얘들아, 일단은 PQ는 이 그래프가 각각 만나는 교점이라 그랬어요. 점을. 됐죠? 오케이? 예.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조건에는 P와 Q의 X좌표의 B가 1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써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큰 단서가 되고 구하는 건 35K 값을 구하는 건데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 두 가지 표현이 각각 뭘 얘기하느냐라는 걸 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P라는 거하고 Q라는 건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점하면서 떠올려야 되는 거 뭐니 얘들아? 교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연립한다. 얘들아, 교점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교점을 구할 때 뭐 한다 얘들아? 연립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P라는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P라는 좌표를 구하기 3의 마이너스 X를 K 곱하기 3의 X 라고 이렇게 같다. 이렇게 놓고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개념적으로 요구의 근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요구의 근은 무엇이 되는 거지? P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맞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Q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니 얘들아? Q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8 이꼴 K 곱하기 3의 X 이렇게 푸는 게 맞고, 자, 개념적으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야. 다짜고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잘 봐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요거의 근은 무엇이 된다는 소리니? Q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됐어? 오케이? 자, 선생님이 갑자기 식을 세워놓고 바로 풀지 않고 요거의 근은 P의 X좌표다, 요거의 근은 Q의 X좌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니? 이 문제에서 P의 X좌표와 Q의 X좌표의 B가 1대 2다 라는 말을 언급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시겠어요? 관계성을 확인해 보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P의 X좌표하고 Q의 X좌표는 그 비율이 1대 2라고 했으니까 각각 알파나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하나 2알파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안 그러니? 1대 2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모르는 값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 2알파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지. 네. 이해됐어? 이걸 개념적인 내용에 접근을 해보면 요게 지금 근이 P의 X좌표가 되는데 그게 알파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Q의 X좌표가 되는데 그게 2알파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럼 너희들한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이 나오겠지. 어떤 식이 나오겠어? 요거의 근이 P의 X좌표 곧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는 소리야? 알파가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여기는 3의 마이너스 알파 K 곱하기 3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2알파 2알파 들어가서 성립한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몇 알파? 2알파 플러스 8 곱하기 8 이꼴 K 곱하기 3의 몇 알파? 2알파 이렇게 돼 있는. 됐어? 네. 오케이? 그러면서 구하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봐. 구하는 게 뭐니 얘들아? 35K. 그러니까 구하는 건 35K야. K 값을 구하는 거지.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알파 값을 알면 좋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해 봤을 때 알파 값은 비록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 값만 나오면 괜찮겠지. K 값만 나오면 괜찮겠지. 맞니 얘들아? 네. 자, 그 점을 파고들어서 문제를 선생님이 풀게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K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알파 값이 사라져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위식과 아래식에서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알파 값을 사라지게끔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에다가 3의 알파를 양변에다가 곱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우변은 어떻게 되겠니? K 곱하기 3의 몇 알파가 되겠니? 2알파가 되겠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니 얘들아? 3의 몇 알파는? 2알파는 누구분의 1이다 얘들아? K분의 1. K분의 1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점을 이용하면 여기 지금 3의 2알파 있는 이 부분을 바꿔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대신에 뭘? 그냥 K분의 1이지. 왜 3의 K분의 1이야? 그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K분의 1. 여기 이제 8 곱하기 K 곱하기 3의 2알파. 누구분의 1? K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네. 이해되니? 네. 그러다 보니까 식이 너무 간단해졌어. 이쪽은 마이너스 K분의 4고 이쪽은 플러스 8. 이쪽은 약분이 돼서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K분의 4고 이쪽은 얼마니? 7인 거지. 됐어? 어? 양변에 7을 곱하면 7K는 얼마니 얘들아?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K값이 나옵니다. K값은 몇 분의 몇? 7분의 4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35K 값을 구하니까 구해봅시다. 35 곱하기 7분의 4. 5, 4, 20.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수능에선 구하라는 것을 기준으로 표현해보고 조건과 관계성을 물어보는 것을 우선시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고사, 2학년 중간고사 내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얘들아 봐봐. 선생님 교재에 보면 기출문제라고 돼 있는데 너희들이 센을 숙제 나간 것을 끊임없이 풀어봤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출문제라고 표시해 놨지만 그게 똑같은 문제가 센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게 좀 제법 돼. 알겠어? 오케이? 여기 교재만 단독적으로 비교해봐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도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실제로 제법 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고등학교에 있는 전과정의 수원, 수투,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적분과 통계 문제는 그 출발이 오케이? 예, 수능 기출문제야.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걸 출발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써먹거나 변형하거나 하면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 완성이 되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뭐 열성적으로 좋아하시는 젠이나 정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근원, 뿌리를 찾아오다 보면 항상 기출문제에 있게끔 되어 있단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칙적으로 남이 봤을 때는 상관없는 걸 풀고 있기는 해. 원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2학년 내신이 중요한 건데 왜 갑자기 3학년 기출문제를 풀고 있나요? 남이 모르고 봤을 때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 오케이? 선생님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내신 문제에서도 그 근원이 기출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보다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내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수월할 거야. 당연히.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선생님 비록 수능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계산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계산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구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바탕으로 그들의 관계성,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하고 공부법을 똑같이 하면 안 돼, 기현아. 답지를 보고 네가 다시 푼다고 해서 너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 제자리야, 제자리. 절대로 안 늘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푸는 게 나아. 알겠어?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문제 주어진 조건하고 그의 바탕을 생각해서 구하는 거하고 그들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좀 익혀두도록 하고 앞으로 문제 풀 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기본 내용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모든 교과 과목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만하지 말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얼핏 본 그 글 얼핏 본 거 혹시 너희들도 봤었니? 순간적으로? 아까 뭐 얘들아 안녕? 그거였나? 어떤 글을 보니까 아까 그렇게 써 있더구만. 뭐 3월 모의고사에 3학년 3월 모의고사에 90 몇 점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자만해서 기백만 열심히 풀다가 이번에 80점 맞았다고. 컷으로 얘기하면 1등급 머리에서 3등급 된 거야. 이렇게 자만하. 그래서 우리 모두 자만하지 맙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우리 알게 모르게 되게 자만하는 경우가 많아. 아, 나 이건 알아. 이렇게 이거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자만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대부분 악질적인 자만은 아니지만 귀차니즘에 의한 자만이에요. 다시 보기 싫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기 싫으니까. 이 문제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닐 거야. 믿을 수 없어. 오케이? 악질적인 자만이 많아요. 귀차니즘에 의한 자만이 많아요. 알겠어요? 갑자기 그 얘기도 떠오르네. 어떤 그 영국에서인가 어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외모를 거울로 봤을 때 5배 이상 잘생기게 본대.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5배 이상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 자기가 분석했을 때. 오케이? 여러분들도 혹시 공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케이? 나 이거 알아. 하지만 그것이 5배 부풀려서 해석한 거라고 하면 암담하네. 참.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끝난 건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지수부등식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